네, 다음은 전자쌍 반발 이론입니다. 그래서 분자 또는 이온의 중심 원자의 주위에 전자쌍 서로 음전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산소도 그잖아요. 6개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럼 토탈 5, 6. 그럼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이렇게 반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전자들이 이렇게. 그죠? 얘네들 안 생기는데. 그래서 그걸 서로 반발을 가는 멀리 떨어져 있으러 간다.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 전자쌍의 배열이 달라진다. 그죠? 전자쌍 수가 2개인 경우는 2개의 전자쌍 기준으로 직선형으로 배열될 때는 전자쌍의 반발력이 최소가 된다. 근데 이제 3개가 될 때는 그죠? 3개의 전자쌍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삼각형으로 배열될 때 전자쌍의 반발력이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이 최소가 된다. 이게 삼각형일 때가 제일 최소인 거고, 그죠? 아마도 직선일 때도 최소겠죠. 4번은 4개의 전자쌍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정사면체로 조절되는 거. 이게 전산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구조, 어떤 구조가 전자 반발력이 가장 최소화돼. 그럼 결국 그게 뭐예요? 결국 분자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직선 구조를 일 거고, 얘는 삼각형 구조를 일 거고, 전사쌍이 4개 있으니까 정사면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109.5도, 삼각형은 120도, 직선형은 180도 이렇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자쌍 수에 따라서 결국 구조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무선 풍력 이렇게 직선형,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 구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중심 원자들이 서로 반발, 이게 전자 반발, 그래서 중심 원자 사이의 반발에 나 이게 전자쌍 반발이겠죠. 전자쌍 반발. 중심 원자 주위에는 배열이다. 이에 따라 분자 구조가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수가 2일 때 2개의 전자쌍일 때는 아까 직선 구조를 이룬다고 그랬죠. 직선. 전자 3개면 삼각형, 4개면 평면 삼각형. 정사면체. 그래서 180도, 120도, 109.5도 이거 기억이 돼요. 정사면체 때면 또 109.5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입니다. 공유 전자쌍 2개의 원자가 공유하고 있으나 비공유 전자쌍 중심에만 속해 있어 중심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보다 더 큰 공간을 차지한다.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 반발력이 그죠. 공유는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CO2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거잖아. 공유는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반발력이 별로 없을 텐데 이렇게 안 묶여 있는 애들. 비공유 전자쌍은 반발력이 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밀어내는 게 그잖아요. 얘도 밀어내는 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 반발력이 클 거고 공유와 비공유 사이 반발력이 얘랑 얘는 좀 적을 거고 공유선 반발력이 제일 작을 거라는 거죠. 결합각은 분자나 이온에서 결합한 원자 핵을 선으로 연결할 때 생기는 내각을 겨누다. 이제 우리 아까 직선형도 있고 삼각형 구조도 있고 정사면체 구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소 같은 경우는 직선형이요. 그럼 180도를 이룬 거지. 또 원자 핵이. HF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2개밖에 없은 게 일단 직선이에요. 그죠? 비공유 전자쌍이 지금 플로어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직선 구조를 이룰 거란 거. 산소도 마찬가지로 2개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다른 구조를 이룰 게 없잖아요. 이제 3개가 되면은 이것도 좀 다르겠지만 벨룸 같은 경우는 팔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플로어로 다 결합하면은 완전히 대칭이 되어 버려요. 대칭이 되면 그 구조 대칭으로 직선형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CO2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CO2는 얘도 반발하고 얘도 반발 얘도 반발 근데 양쪽이 정확하게 대칭이잖아요. 대칭이다 보니까 직선형 기조로 간다는 거. 직선형 기조 기억할 필요 있어요. 나중에 시험본 나올 때 구조를 빨리빨리 알면 문제 풀기가 수월해요. HCN 것도 직선형으로 가잖아요. HCN 같은 경우도. 그 다음 BCl3 어떻게 보면 삼각형 구조예요. 정삼각형 구조. 이게 립의 붕이잖아요. 붕소는
어떻게 보면 팔이 3개잖아요. 염화가 7개니까 그러면 이렇게 채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정삼각형 기조를 이룬 거죠. 정삼각형 120도 구조. 그 다음에 CH2O도 마찬가지. 탄소가 몇 개예요? 일단은 4개인데 아무튼 2개일 거고, 이렇게 수소 하나, 이렇게 수소 하나, 산소 하나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무튼 정사면체를 이룬다. GH도. 여기 나오는 구조들은 웬만하면 잘 외워놓으면 편해요. 비공유전자의 반발력은 공유전자 반발보다 크다. 그렇죠.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고 결합된 원자 수가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있고 결합된 3개도 있잖아요. 입체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평면 삼각형이라고 정확하게 명칭해야 돼요. 나중에 입체 구조도 있을 거예요. 결합가운 BCl3나 BeF2나 얘는 정삼각형이니까 120도고, 얘가 120도고, BeF2는 아까 뭐예요? 직선이니까 180도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크다는 거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정삼각형 구조였잖아요. 평면삼각형 구조. 평면삼각형 구조에는 원자에는 3개의 전자쌍이 있다. 중심 원자에는 3개의 전자쌍이 있다. CH2는 좀 다르죠. 얘가 2개고 한 개니까 하나, 둘, 셋, 4개요. 이건 이렇게 쌍이 있으니까 원래 4쌍이 되는 거예요. 3쌍은 아니에요. 그래서 BCl3 같은 경우는 120도를 이루지만 약간 각이 틀리죠. 왜 다르게 틀릴까요? 똑같이 평면삼각형인데 좀 다른 이유는 아까 산소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여기는 단일 결합이지만 여기는 전자쌍이 2쌍이 있어요. 그럼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밀어내는 힘. 그러니까 여기는 120도지만 여기는 120도보다 좀 큰 122도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공유 전자쌍 반발이 더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중심 원자에 결합된 정사면체도는 사면체형. 완전히 정사면체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왜 그냥 비공유 전자쌍이나 이런 게 밀어넣을 수도 있으니까,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CH4 같은 경우는 정확하죠. CH4는 CF4도 어떻게 보면 정사면체 구조를 109.5도로 이루고 있고, 얘도 사면체인데 정사면체는 아니란 거예요. 왜냐면 얘도 비공유 전자쌍 있잖아. 그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중심원의 비공전성이 없고 중심 원자와 결합한 4개 원자들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 차에 따라서 결합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사면체가 아니고 사면체 구조를 이루는 거죠. 두 중심 원자와 비공전성을 가지는 경우 비공전자쌍이 분자명이 달라져요. 반발력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 원자와 비공전성 한 개일 경우는 중심 원자의 비공전성 한 개일 경우는 삼각불형을 이룬다. 4개의 전자쌍은 중심 원자에 의해 3일째로 배열된다. 비공유 공유전 반발력이 크므로 결합 가능성 3일째보다 작아지고 결국 모양이 무슨 형이 된다? 약간 삼각불형도 된다는 거죠.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중심 결합관 4개가 모두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어요. 정사면체. HC는 아까 180도잖아요. BF3는 120도고 CH4는 109.5거든요. 109.5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아까 막 얘기했죠. CCl4는 결합각이 109.5도이다. 그죠? 탄소 같은 경우는 정사면체 구조를 얘가 이룹니다. 맞는 얘기고요. 또 CO2와 BCl3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이 없다. 중심 원자는 모두 중심 원자는 그죠? 얘들은 다 결합을 해버렸죠. 맞는 얘기죠. 이건 루이스 전자식 집으면 다 알 수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잖아요. NH3 얘가 지금 팔이 비공유전자쌍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수소 여기 그러면 NH3 하면은 모양이
약간 무슨 영을 띈다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삼각불령을 이룬다는 거. 그럼 109.5보다 좀 더 작아져요. 그래서 몇 도가 돼요? 107도가 된다는 거. 그죠? 이게 리튬 벨륨 BF2 같은 경우는 직선형을 그루죠.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물 같은 경우도 H2O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H2O는 똑같이 두 개인데도 얘가 비공유가 있다 보니까 밀어내버려. 이게 180도가 아니고 180도보다 훨씬 작은 104.5도라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물은 104.5도예요. 104.5도. 아까 BCl3는 아까 120도. 그 다음에 삼각불령 정사면체 구조가 아니라 정사면체는 109.5도인데 얘는 삼각불령을 이루잖아. 그래서 몇 도? 107도 정도. 이 결합각을 외우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쉬워요. 109.5도 이건 삼각불령이라는 거. 구분형은 104.5도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거면 무극성 분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극성 공유결합 분자가 각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이게 무극성인 경우는 서로 반발력이 없고 서로 땡기는 그게 없으니까 회전을 못하니까 쌍극자 모멘트 무극성인 경우는 0이에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무극성 분자이다. 결합각은 아모니아가 NH3보다 크다. 이건 수소가 하나가 뭐야? 전자가 하나 날라간 거잖아요. 아마도 줄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온이잖아요. 이온 상태인 거잖아요. 원래 질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있을 때가 더 결합각이 줄어요. 원래는 이제 뭐 이것도 삼각불령이면 예를 들어 107도일 거 아니야. 107도 구조에서는 오히려 있는데 오히려 이온 상태가 되면 밀어내는 게 더 적다 보니까 오히려 109.5도에 가까워져요. 이게 얘가 훨씬 더 결합각이 크다는 거. 오히려 밀어낼수록 더 줄어들거든. 그죠? 맞는 얘기고. 중심에 결합되는 수가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비공유라고 비공유 전자쌍 수에 따라서 분자물 그죠. 결국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걔가 결국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CO2 같은 게 양쪽 대칭이니까 방향이 똑같잖아요. 이게 반발력이 없으니까 무극성 분자예요. 얘도 BCl3도 마찬가지로 CCl4도 마찬가지로. 그럼 극성 분자가 있다는 거죠. 전기음성도 차가 있으니까 F쪽으로 더 땡기잖아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우리가 앞에서 했죠. 전기음성 때 얘는 플러스. 그래서 분자 쌍극자 모멘트 0이 아닌 분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죠. 그러면 H2O도 마찬가지고 NH3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극성 무극성도 좀 구분할 거. 무극성 직선이니까 대칭이니까 무극성 그런데 NH3 비공유 전자에서 반발력 때문에 극성 이 또 비공유 전자에서 H2O인 104.5도 구분이야. 이게 극성을 알아보는 것은 분자 모양이나 결합 쌍극자 모멘트 합을 구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구조 전혀 다르잖아요. 비공유가 있을 때하고 비공유 있으면 아마도 구분형을 띄죠. 이거 옴쓰니까 정확하게 무극성 분자가 된다는 거.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그래요. 극성 분자는 에서 산소는 부분적으로 누가 전기음성 더 커요? 산소가 더 크네요. 마이너스 음전을 띄고 얘는 플러스를 띄어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이다. 아니죠. 극성이 있다 해서 극성 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도 모두 극성은 아니죠. 그 다음 CO2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지만 CO2는 극성 공유 서로 다르면 극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멘트 합은 0인 거죠. 왜냐면 이게 대칭을 이루니까 대칭을 NH3와 BCl4는 모두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NH3는 아니에요. 이게 삼각불령이잖아요. 얘는 정삼각형이고 틀렸고 그 다음에 갑시다.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 용해성 이제 좀 물어보는 문제인데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아요.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에 잘 녹고. 그래서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매가 잘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룬다는 거. 무극성 아이오딘은 같은 분자니까 무극성이겠죠. 근데 H2O는 구분형이니까 극성이에요. 그래서 무극성이다 보니까 요오드는 아이오딘은 차라리 메인 핵사인을 더 잘 놓는다는 거. 무극성 분자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잘 놓고 안 놓고. 끓는 점은 극성 물질은 분자에서 양전활tin 원자와 음전활tin 사이에 인력이 존재한대요.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무극성 분질에 비해 분자수 인력이 크다. 극성 물질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극성이 무극성보다 끓는 점이 더 크네. 그죠? 극성이 무극성보다 끓는 점이 더 크다는 거.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아이오딘은 극성 용매인 물보다 무극성 분자의 핵사인에 잘 녹는다. 맞는 얘기죠. H2S는 분자량이 비슷한 얘보다 끓는 점이 높다. 근데 황은 규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무극성이에요. 그죠? 무극성이죠. 근데 H2S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황 같은 경우는 6개잖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도 약간 무슨 모양이에요? 구분형이 될 거라면요. 그죠? 이것도 약간 구분형을 띠니까 분자량이 비슷한 것보다 끓는 점이 높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내용은 살펴봤습니다.